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방전 두 번째 시간으로요.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그 해석은 잘 하셨겠죠? 그걸 연결해서 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전체입니다. 가전체.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전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전체라는 것은요, 가짜 전기란 뜻이에요.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의인화. 그래서 세상을 풍자한 교술 문학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성격은 우의적입니다. 우의적. 사물을 의인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훈이 담겨 있고 풍자를 합니다. 또 마치 소설의 그 형태 그대로 서사적인 거고, 또 전기문 형식입니다. 우리 전자의 전자. 우리가 하나 비교해야 될 게, 지난번에 전기성 배웠죠. 그 전기성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전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인물의 어떤 일대기, 그쵸? 일대기를 갖다가 또 시간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화에서 배운 전기성은 그 전기가 아니라 뭡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성격이 담겨 있다는 거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신 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또 사물을 의인화하고 인간을 경계하고자 풍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서사 장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도는 계세증인이다. 계세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경계하고 사람을 징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또 구성 방식은 사물의 가계가 나왔죠. 아까 인물의 그 조상의 내력,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물의 성격 나왔죠. 성품, 특징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사신이 평가하는 이런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사적인 의의가 뭐냐면,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 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창작 시대적 배경을 보면 고려 말 무신난 이후 혼란해졌을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때 신진사대부들의 의식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 잡으려고 교훈적인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국순전, 술을 의인화한 거고요. 국선생전 역시 술, 그 다음에 거북이, 대나무, 종이, 지팡이 등등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 정리로 하시면 이제 주제는 뭐냐? 돈의 폐해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판하는 겁니다. 돈의 폐해에 대해서. 그 재물 욕심을 또 갖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상 특징을 보면요. 설화와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구실입니다. 교량적. 그리고 국순정과 함께 우리나라 문헌상 최초의 가전체라고 하네요. 그렇죠? 돈을 의인화했고, 또 그 내력과 행적을 허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재물을 대한 인간의 탐욕, 또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사회를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올바른 도리에 대한 교훈도 전달하고요. 또 의인법을 많이 썼죠. 우의적 기법, 즉 한마디로 돈을 의인화해서 그 일생을 전기문 형식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갑니다. 공방전의 전이. 또 돈을 의인화했죠. 돈의 속성이 잘 드러나겠죠. 또 돈의 기능 나오죠. 그걸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풍자와 비판이 많이 들어있죠. 돈의 내력, 성세, 무효조적 의인화해서 사회상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또 교훈적이고 경세적이다. 경세적이라는 것은 세태를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깨우침을 일깨우려는 그런 의도의 그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가전체는 이제 서사적 요소와 교술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체라는 건 사물을 의인화해서 또 전기문 형식으로 쓰죠. 그래서 교훈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 가전체가. 이 서사적 요소란 뭡니까? 인물이 등장하죠. 소설처럼. 또 창조적으로 설정된 사건 나오죠. 갈등 나오죠. 이게 바로 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리고 일정한 구성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술적 요소는 뭐냐? 사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그렇죠? 작가의 뭐가 나와요? 주장과 비평이 나오죠. 이게 이제 교술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교술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떻다? 어우러졌다. 가전체 문학이. 자, 요거는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공방전.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물의 특징을 볼까요? 공방의 조상은 어때요? 수양산에 숨어 살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쓰인 일이 없었죠. 유통된 적이 없습니다, 돈을. 그러다가 아버지 천에서는 어때요? 주나라 재상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담당했고요. 또 공방은 어때요? 주인공.
한나라의 벼슬을 한 인물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아들 유는 어때요? 수영령이 되었지만 작물죄로 죽었습니다. 아셨죠? 예. 또 공방의 외양, 성품, 행적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나거든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돈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돈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 자, 어떤 걸로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요. 아셨죠? 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양은 어때요?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죠. 그래서 공방입니다. 공방. 외양을 묘사한 거고 성품은 어때요? 굉장히 잘 변하죠. 시대에 따라 잘 변하죠. 이게 뭐예요?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세술에 강하다는 겁니다. 또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어요. 또 돈을 중시 여기고 곡식, 즉 농업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본을 천하게 보는 거니까. 행적, 한 나라의 홍려경이 되어가지고 오나라의 왕에 빌붙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할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에 빌붙었다. 이건 뭐예요? 벌써 이득을 따지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예. 또 돈과 권력이 결탁하는 그런 인물이고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네요.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이 농업이에요. 농업. 장사 뭐예요? 상업이죠. 상업. 이것만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황금만능주의네요. 황금만능주의. 아셨죠? 예. 또 인물의 이중적 속성을 볼까요? 이 밖이 둥글고 안은 뭐가 났다. 그렇죠? 또 때에 따라 변하기를 잘한다. 재물만 있으면 사귄다. 잘 쓰면 국익이 되지만 잘못 쓰면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둥근 이미지, 이제 뭐가 난 이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돈의 부정적 속성은 어때요? 강조한다. 이렇게.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이중적 속성을 통해서 모순이라고도 하거든요. 모순성. 예, 모순성을 통해서 돈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또 인물은 어떻습니까? 공방의 모습을 보면 생김새가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죠. 이중적 모습이고 이중성,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이익을 다투죠. 물가를 오르내리고 하고 곡식을 천히 여기는 등 행실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나중에 뇌물죄로 죽습니다. 예. 공방의 부정적 성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리부동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처세에 능하고 비루하고 모렴치합니다. 아셨죠? 이익만 쫓죠. 비윤리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죠. 또 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위태롭게 하죠. 또 매관매직으로 사회를 타락시키죠.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이러한 단점을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방 주인공이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공방에 대한 관점 차이 중에 우리 정리를 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본 인물들은 3명이죠. 그렇죠? 화교, 유안 이렇게 3인물만 공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요. 나머지 공우, 노포, 왕이보, 사마광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를 잘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번째 장을 가겠습니다. 3번째. 작가 의식은 어떠냐면 화폐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하자. 경제관이 그렇고요. 부패한 관료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돈의 폐해에 대해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체적인 단어와 구절풀이를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문단으로 나눠보면 이제 공방이 출현한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방은 엽전을 달리 말하는 거고요. 엽전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다. 이게 공방이란 뜻이에요. 또 자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서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또 숨어 살아서 세상에 쓰인 적이 없다라는 구절은 유통되지 않았다. 또 공방의 가문이 세상에 안 알렸다는 뜻이에요. 또 사냐의 성질이라 쓸만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래요? 돈의 재료인 굴이나 철은 잘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투박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사냐의 성질은 말 그대로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성질이에요, 여러분. 또 풀무와 망치로 때를 긁고 빗을 갈면 된다 그랬죠. 이 돈의 제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쓸모가 있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자질이 이러니 내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돈을 만들어 유통하면 유용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 관상을 본 사람이 이야기했죠. 예.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이름이 나타났다. 즉 돈이 어떻다?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수술 굽는 거리는 어디예요? 돈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내용을 끊었거든요. 어디냐? 공방의 외양을 묘사하고 벼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이었어요. 그리고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고요. 그래서 화폐가 당시의 세금 징수의 수단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 천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중국 신나라 때 왕망이 만든 동전 이름이 바로 화천이었대요. 그래서 이 천자가 바로 여기에 나온 이름입니다, 여러분. 또 왕망이 주저한 동전 이름이 이제 그대로고요. 또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죠. 그러니까 돈에 둥글고 모난 방의 생김새, 즉 외모죠, 외모. 돈의 이중성, 쓸모가 있고 또 폐해가 있다. 이 이중성, 모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모순성, 이중성 이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에 따라 그에 맞게 잘 변한다. 이건 뭐예요? 돈이 처세술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우리 소설 중에 우리 껍빛단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이 소설에 이인국 박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방의 성격 이 부분하고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껍빛단이 이인국 박사, 우리 현대소설 중에 연결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홍여경이 되었다. 홍여경. 한나라 때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이었어요. 그죠? 네. 그때 오나라 왕 비가 많은 이득을 보았다. 여기 공방이 여기에 이제 빌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권세를 이용해서 돈을 모은 거죠. 참남하다.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방이. 또 무제 때 어떻습니까? 공방에게 부민우라는 벼슬을 주었죠. 그러니까 공방이 존중을 나름대로 받았네요. 이 당시에. 또 부민우라는 건 뭐냐면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쓴 거죠. 돈을 의인화했으니까. 또 염철승은 소금과 철을 관리하는 벼슬입니다. 소금 염자, 철자니까. 또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이 굉장히 친근하게 공방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공방의 품성이 나옵니다. 품성이 나오고 또 패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품성이지 인격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공방의 성질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더러워요. 그래서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욕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한 겁니다. 아셨죠? 예, 직접 제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이라도 다퉜다. 그러니까 돈의 이자를 불리는 돈놀이의 수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건값을 낮추게 되고 농사에 방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돈이 중시되면서 상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농사를 게을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에 뭐를 비판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폐해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고 작가가요. 관리들이 많이 상소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당시에는 산업공상이라는 이러한 지배적인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아셨죠? 네. 자, 네 번째 이제 정리합니다. 공방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부를 축적하게 돼요. 재산을 막 쌓아놓고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공방은 또 재치가 많아요. 또 권세가들을 잘 섬겨요. 그렇죠? 아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 권세가들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막 부린다. 돈과 권력이 결탁해 버렸네요. 그렇죠? 예. 돈을 이용한 부정한 처세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호가호의라고 하죠. 호가호의. 자, 관련 한자 성어예요. 또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권력이 그만큼 하늘을 찔렀네요. 돈으로 또 매관매직도 하네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갖고 있네요. 또 벼슬아치리 절개를 굽혀 그를 섬겼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관리들도 지조를 꺾고 이게 바로 황금만능주의라는 거거든요. 예. 또 곡식을 쌓았죠. 뇌물 거둔 문서도 많았고 증서가 산 같아서 과장법이죠. 이루 셀 수 없었다. 즉 세도정치라는 거죠. 세도정치. 공방이 바로 세도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돈이 부정한 축적의 수단이 됐고 또 그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 사람됨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돈이 많은 것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귐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돈이 어때요? 평가의 기준이 됐죠. 이러한 것은 작가가 뭘 풍자한 거냐? 당시의 그 비도덕적인 세태를 풍자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런 걸 파악해내야 돼요. 때로는 혹 거리에 뒤섞이기 좋았다. 돈이 그러니까 어떻다? 널리 보편화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투전도 하고요. 돈치기 같은 거.
또 공방의 말 한마디면 어때요? 그 무게가 황금 100근만 하다라고 하면서 과장과 비교법을 썼죠. 그러면서 위세가 어때요? 크다. 이 돈의 힘이 파워가 굉장히 세다 이거예요. 무서부리. 응? 하고자 할 일이면 못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권력이 팽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공방에 대해서. 또 공방은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흥하면 이제 쇠하게 되겠죠. 예, 이제 5번째 이제 내용으로 자른다면 공방이 퇴출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제 때입니다. 원제 때 공우가 있거든요. 이 공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한나라 때 청렴했던 관리예요. 그래서 이 공우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아셨어요? 징계해달라고. 돈으로 인해서 농사를 무시했죠. 부정한 뇌물이 성행하죠. 이래서 화폐 유통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탐내는 자가 나타난다. 즉 주역이라는 책을 인용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관리는 뭡니까? 술에 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항상 그 재물 노리는 도둑 같은 무리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돈의 폐해. 낭자하다. 낭자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지럽게 이제 널려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경계란 경계. 경계는 타일러서 주의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면직이라는 것은 어떤 직위에서 이제 물러나는 건데 여기서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욕심 많고 더러운 자다라고 공방을 아예 완전히 깔아뭉개죠. 공방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상서문을 올리는 공우의 모습이 나타났네요. 아, 굉장히 멋있네요. 그죠? 공우가. 자, 이때 정사를 공방이 하는 일을 미워했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돈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군사 자금이 부족하게 된 상황을 비판합니다. 공량이라는 거는 사람인데요. 유교 경전 춘추를 해설한 책인 공량전의 저자 이제 공량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자라는 거는 군사당 필요한 자금이 되겠죠. 예, 국방비 정도 되겠네요. 또 그자가 공우의 말을 도우니 임금이 그 아뢰임을 받아들여 공방을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 즉 어떻게 됐다? 탄핵 대상이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다? 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공량의 도움이 컸네요. 자, 이제 마지막 5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예. 6번째 이제 문단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진나라 때 시대별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진나라 때 공방의 행적은 어떠냐? 화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손으로 늘 돈을 헤아리는 버릇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그 독특한 버릇이네요. 노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포는 뭐냐? 중국 서진 시대 사람인데요. 화폐를 비판한 전신론. 전신이란 건 뭐냐? 돈전자거든요. 신처럼 여긴다는 거죠. 돈을 신처럼 여긴다 하면서 화폐를 비판하는 글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 화폐 권력과 화폐 물신주의, 황금 만능주의겠죠. 이거를 풍자한 글입니다, 여러분. 완적이라는 사람은 위나라의 사상가인데 문학자이자 시인이자 글을 아주 잘 썼대요. 근데 술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공방과 결국 가까이 지낸 겁니다. 돈보다도 술을 좋아했어요. 아셨죠? 왕이보라는 사람은 중국 서진시대 사람인데 매우 청렴했대요. 그래서 돈을 그것이라고 부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상대조차 안 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공방을 아예 그 물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예. 이제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이제 공방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유한이라는 사람인데 유한은 당나라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안록산의 난으로요 궁핍한 재정의 회복에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탁지 판관에 이르게 되는데요. 식화지라는 사람인데 식화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 역대 정사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 관련 기록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책이에요. 그때 공방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됐다. 죽었다는 얘기 뭡니까? 세상에 돈이 쓰이지 않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제자로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쓰게 되었다. 그럼 돈이 다시 유통했다. 개원천보다 당나라 현종이 다스린 43년간의 치세 기간입니다, 여러분. 또 추중됐다. 벼슬이 올랐죠.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가 높여졌죠. 공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남송 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한석이 나오는데 이 왕한석이 아주 못 살게 되었다. 이 사람이 말한 청력법을 시행했거든요. 신법 중에 일환인데 돈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한석은 중국 북송의 정치가이자
신법이라는 개혁 정책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해경이라는 사람은 이 왕한석과 같이 신법 시행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라는 거 아셔도 되겠고요. 청묘법은 뭐냐? 왕한석이 이제 신법의 일환인데 농민에 대한 저이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소식은 소동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동파. 신법에 반대해서 구법파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돈의 폐단을 막으려다 결국 모함에 빠져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사마광은 어떠나요? 사마광 정승이 돼가지고 공방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치통감을 만든 그런 저자입니다. 저자. 또 공방의 아들 유는 어때요? 사형됐죠. 사형. 그러니까 재물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박이라는 말은 우리 환한설의 규원가에도 보면 왜 남편을 경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단어가 경박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언행이 신중치 못하고 가벼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규원가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님을 그렇게 경박자를 만났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경박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 수령형은 뭡니까? 세무를 맡은 관직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자, 이런 장면.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쭉 하셨고요. 정리를 잘 하셔서 좀 내용은 좀 다소 긴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서 좋은 성적 오르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